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범여권 대선 주자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러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다소의 힘이 됩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유애국 우파의 보수층 지지를 받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1월 16일에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댓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 따른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보면은 진보 257명, 중도 327명, 보수 344명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 3%, 김동영 경기지사 3%, 유승민 전 의원 2%, 안철수 의원 2%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2025년 1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를 획득하여 범보수 1위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한국갤럽이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결과에서 범보수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8%,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순으로 나왔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1위는 비단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다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범보수 1위에 오른 조사 결과는 대세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범보수로 1위로 떠오른 계기는 12월 11일 국회의 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사과를 거부한 일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들어 일어서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끝까지 앉아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문수 장관은 자유애국우파 보수층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저도 잘못되었다라고 보지만은 민주당이 그 빌미를 주었다고 봅니다. 대법원장 탄핵에 이어서 이재명 수사검사를 탄핵시켰고 게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판공비를 전액 삭감한 데다가 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전액 다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이재명 수사 방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한국갤럽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세부 분석에서
범보수 주자의 향후 지지율을 결정하는 4대 선행 지표가 모두 김 장관의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4대 지표는 핵심 보수층을 대구 경북 6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 등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20대에서 30대 남성 지지율을 더하면 5대 선행 지표가 됩니다. 김 장관은 4대 지표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는 김 장관이 15%로 홍 시장 11%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상대가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볼 때 아주 비열한 배신자로 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김 장관은 한 전 대표를 크게 제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문수 장관은 20%의 지지로 홍 시장, 오세훈 시장 등을 앞서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는 김 장관의 우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탄핵 심판까지는 3개월 남짓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김 장관 지지율이 쉽게 꺾이지 않을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셈이죠. 현재 추세라면 김문수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 이후 변동 가능성은 다소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보수층은 중도 무당층 확장성이나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선 후보를 물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인물로 교체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김 장관은 대통령직 수행을 잘할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달리 경기지사를 영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운영 정기도 필요하지 않다라며 현재 여권 대선 주자들과 차별화된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다시피 김문수 장관은 12.3 경험 사태 이후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했을 때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국무위원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을 적극 지지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권한 대행도 문제가 많죠.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노릇한다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차까지 달라고 운행을 한다고 하고 이등병 출신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니 전방 시찰을 한답시고 전방까지 시찰을 한 자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대선 출마의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6일 최근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데 대해서 고용부 장관이 서열 16위로 정치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답답하고 목마른 점이 있다는 점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는데 난데없이 대선 후보 지지 선호대에 등장한 게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범여권 대선 후보로 김문수 장관이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종북 좌파들은 김문수 장관을 강성 극우 우파라고 비난하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문수 장관을 국가 간이 투철하고 진정한 자유애국 우파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김문수 장관을 진정한 자유애국 우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장관의 대선 후보 도전을 적극 지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